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가 직접 쓴 디즈니 제국의 비밀.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리더십이다. 집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교훈을 한자리에 모아두면 훨씬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교훈이 구체적이고 규범적이지만 일부는 다소 철학적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아놓고 읽어보니 지난 45년 동안 나의 길을 이끌어준 일종의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내가 이분한테 배운 것이고 저것은 저분한테 배운 것이군. 이것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이고 경험이 좀 쌓여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어. 여기 소개한 개념들과 거기에 특정한 맥락과 비중을 더하기 위해 본문에 소개한 스토리들이 독자 여러분들의 경험에 연결되고 공명하길 바란다. 위대한 스토리를 전하려면 위대한 재능이 필요하다.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혁신 아니면 죽음이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나는 종종 철저한 완벽 추구에 대해 말한다. 사실 이 표현은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 내가 말하는 완벽 추구는 일련의 특정한 규칙이라기보다는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추구해야 하는 완벽주의가 아니다. 사람들이 평범함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분히 좋은 것에 만족하고자 하는 충동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를 망쳤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라.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존중하고 신뢰할 것이다. 실수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며 누구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본보기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라도 정중하게 대하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치를 낮추거나 실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길 바라고 정서적으로 일관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당신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탁월함과 공정함이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완벽을 위해 노력하되 지나치게 제품에만 신경 쓰다가 사람을 놓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진정한 고결함,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움직이는 것은 리더십의 비밀 병기다. 자신의 직감을 믿고 사람들을 존중하면 회사는 당신이 믿는 가치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경험보다 능력을 중시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지녔다고 아는 수준보다 높은 역량을 요하는 역할을 맡겨라.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과하지 말고 인정하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익히기 위해 노력하라. 창의력 관리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조언을 제공할 때는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그 프로젝트에 달려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라.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종종 명확하고 일관된 큰 생각이 없을 때 그 부족함을 숨기는 방법으로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 소소하게 시작하면 보잘것없어 보일 뿐이다. ABC에서 황금 시간대를 맡은 첫 해에 내가 배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오한 것은 창의성이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노력 부족으로 벌어진 실패가 아닌 한 실패에 비교적 관대해졌다. 혁신을 원한다면 실패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심이 기회보다 앞서 달리게 하지 마라.
장래의 직무나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만과 조바심이 생길 수 있다. 야심은 현재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에 생산성 저하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을 찾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며 조직에 기여해 성장할 기회를 모색하고 태도와 열정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기회가 열렸을 때 보스가 바로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의 예전 상사 댄 버크는 내게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메모지를 건넨 적이 있다. 트럼본 오일 제조 사업에는 뛰어들지 말라. 세계 최고의 트럼본 오일 제조업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세계 전체의 트럼본 오일 소비량은 연간 수십 리터에 불과하다. 나와 회사의 자원을 빨아먹으면서도 돌려주는 것은 많지 않은 작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메모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에 대해 경영진과 대화를 나눌 때 꺼내서 보여주곤 한다. 회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역기능적 관계가 들어가면 그 밑의 나머지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방도가 없다. 항상 싸우는 부모를 둔 자녀들과 같은 상황이다. 아이들은 항상 긴장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반감을 품거나 형제자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 리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리고 당연히 그들의 존경심도 빠르게 사라진다. 늘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의 때는 가급적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그건 역시 리더의 직무다. 누구나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은 대체 불가능성에 있는 게 아니다. 부하 직원들이 당신의 자리에 오를 준비를 갖추도록 돕고 당신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그들이 개발해야만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라. 그들이 향상을 꾀하도록 돕고 때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리더십이다. 우리는 너무도 빈번히 용기가 아닌 두려움에 이끌려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거대한 변화를 견뎌낼 가능성이 없는 낡은 모델을 보호하는 데 집요하게 노력한다. 현재의 모델, 때로는 지금까지 수익성이 좋았던 모델을 내려놓고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대대적인 변화를 기피하려 든다. 첫 발자국을 떼어놓기도 전에 무언가에 대한 시도가 승산이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아무리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일도 대개는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 않다. 충만한 에너지와 신중함 그리고 헌신적인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과감한 아이디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시간과 에너지와 자본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은 결국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을 쓸모없게 만든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다. 상황의 변화를 한탄하며 현재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거나 반대로 경쟁사보다 더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훌륭하다고 말하면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기 쉽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위태롭지는 않은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는 숙제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올바른 결정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형을 만들어 보지도 않고 중요한 인수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나 세상에 100% 확실한 것은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주어지는 데이터의 양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은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감수하지 않을 것인가는 결국 리더의 직감이 결정한다. 무언가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리더는 그 회사의 전형이자 화신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가치, 즉 고결함과 품위, 정직에 대한 인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회사의 가치를 대표한다. 7명 조직의 책임자든 25만 명 조직의 수장이든 마찬가지다.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곧 회사와 조직에 대한 인식이다. 주변에 사람을 둘 때는 능력뿐만 아니라 품성도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품성, 즉 공정성과 개방성,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본성은 직업 세계에서 마땅히 갖춰야 하는 수준보다 드물게 눈에 띄는 훌륭한 자질이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그런 자질을 찾아야 하고 또 육성시켜야 한다. 협상에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초기에 엉뚱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가 거기서 깎아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어떤 조직에서든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권력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신의 목소리가 방 안의 다른 모든 사람의 목소리보다 크게 울리는 것을 당신 자신은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꺼내지 않는 데 익숙해지고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당신의 아이디어에 반대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일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직무에 임하더라도 리더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의 파괴적인 영향을 막으려면 비판을 수용하는 등의 노력을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일에서나 삶에서나 진정으로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내가 누리는 성공은 부분적으로 나 자신의 노력 때문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타인들의 노력과 지원, 본보기 덕분이다. 또한 동시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전환과 전개 덕분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아무리 중요하고 강력한 인물이라고 치켜 세워도 적절한 수준의 자의식을 잃지 말라. 사람들이 찬사를 지나치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 거울 속 자신의 이마에 직함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삶의 방향은 상실된 것이다.